제가 똑같은 노트북을 두 번 리뷰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아니 사실 대부분의 리뷰 채널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올해 초에 리뷰했었던 레노버 요가 슬림 7 카본 14를 11월 초 G마켓 빅세일 기간에 91만원을 주고 다시 구매했는데요. 올해 초에 제가 이 노트북에 대해 했던 평가에 대해서 크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다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때 박하게 평가해서 정말 미안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만 한 게 없더라.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물론 이 노트북의 구매 가격이 올해 초 130만원대에서 91만원으로 40만원 이상 싸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 있긴 하지만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인텔 12세대 그리고 라이젠 램프란트를 탑재한 다양한 울트라북들 그램, 갤럭시북 2 프로, 엑스패스 13, 드래곤플라이, 스위프트 엣지 등을 리뷰해왔죠. 전부 150만원 이상, 비싼 모델은 200만원 이상 하는 프리미엄급 울트라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지금 가격표를 무시하고 올해 샀던 노트북 중에서 딱 하나만 진짜로 쓸 울트라북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웃긴 얘기지만 바로 이 요가 슬림 7 카본을 고를 겁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제 예전 요슬카 리뷰를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보셨더라도 내용을 기억 못하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분명 많은 장점들이 있다. 1.1kg으로 가벼우면서 단단한 만듦새, 뛰어난 올레드 디스플레이, 상당히 좋은 스피커, 듀얼 팬 구조로 부하가 걸려도 뜨겁지 않은 쿨링 구조 등. 하지만 반대로 단점들로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라이젠 세전 CPU와 MX450이라는 스펙은 이미 구형 스펙이라 곧 훨씬 더 성능 좋은 노트북들이 나올 거고 포트 구성이 좋지 않다는 점, 같은 회사의 요가 슬림 프로에 비해서는 쿨링 구조가 비효율적이고 더 시끄럽다는 점, 키보드가 마음에 안 들고 터치패드 유격이 있다는 점들이 있어서 이걸 130만원대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좀 아쉬운 점들이 많다, 이렇게 리뷰를 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무 과도하게 깐 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제가 너무 2022년에 나올 노트북 신제품들에 대해서 과한 기대를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요슬카가 구형 스펙이기 때문에 사기가 꺼려진다는 점인데요. 제가 구매한 요슬카의 스펙인 5600U MX450은 올해 초에도 이미 구형 스펙이었고 지금은 더더욱 구형 스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신형 스펙 울트라북들을 살펴보면 먼저 엘더레이크 울트라북들은 CPU 성능 자체는 크게 향상되었으나 울트라북에서 중요한 스펙 중 하나인 배터리 타임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내장 GPU 성능은 전 세대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램브란트의 경우 6800U의 내장 그래픽 성능이 MX450을 한참 앞서는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해서 이제 MX450이 달린 노트북을 구매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요. 6850U가 달린 초경량의 노트북인 스위프트 엣지를 써보니까 CPU에 20W 이상의 전력을 줄 수 없는 초저전력 노트북 설계에서는 램브란트 내장 그래픽 성능이 MX450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25W 이상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CPU에 줄 수 있는 노트북에서야 6800U의 내장 그래픽 성능이 MX450보다 더 뛰어나긴 하지만요. 지금 몇 가지의 게임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슬카의 MX450 게임 성능이 적어도 초저전력 노트북에서의 680M 내장 그래픽 그리고 일반적인 660M 내장 그래픽보다는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성능의 경우에는 한 세대의 차이가 있는 만큼 분명 5600U 헥사코어 CPU의 성능은 신형 노트북들의 CPU 성능보다 떨어지긴 합니다. 싱글코어, 멀티코어 점수를 보면 차세대의 인텔이나 AMD CPU보다 확실히 밀리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또 울트라북 사용 경험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 거냐 하면 그건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라서요. 다음으로 쿨링 구조와 발열, 소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 리뷰에서 이 요슬카의 쿨링 구조가 썩 좋지 못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노트북은 합판 통풍구가 없고 대신 측면과 힌지 사이에만 통풍구가 존재하며 쿨링팬 자체도 제가 당시 갖고 있었던 요가 슬림 프로와 비교해서 더 팬 날개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최고의 쿨링 구조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팬 소음의 크기와 피치 자체도 요가 슬림 프로보다 안 좋았고요. 하지만 문제는 비교 대상이 요가 슬림 프로,
울트라북 중에서 가장 뛰어난 쿨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평가하는 노트북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거 요술가 직전에 리뷰했던 노트북이 6850U 스위프트 엣지였는데 그 노트북과 비교해서는 평상시에 이게 더 훨씬 정숙하고 덜 뜨거운 쿨링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LG 그램, 델 XPS, 젠북 등 엘더레이크를 사용한 노트북들에 비해서도 소음 크기, 표면 온도 등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요슬카는 스위프트 엣지와 다르게 전원을 연결했을 때도 유튜브를 보곤 하는 정도로는 팬 소리가 거슬리게 나지 않습니다. 거의 들릴락말락한 정도로만 팬이 돌아요. 최고 성능 모드를 켜고 부하 시에는 시네벤치를 이용한 CPU 단독 부하 시에 유지 전력 25W, 유지 CPU 코어 온도 77도 정도가 찍히게 되며 게임 플레이 시에는 CPU에는 12W의 전력만 주게 되고 CPU 온도 70도대 초반, GPU 온도 60도대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때 노트북의 표면 온도는 키보드 덱의 가운데 부분, 그러니까 CPU와 GPU가 위치하는 부분은 40도대 중후반으로 제법 높게 올라가지만 듀얼 팬 구성을 하고 있는 덕분에 WASD 키 주변의 온도는 오랫동안 게임을 플레이하더라도 40도를 잘 넘지 않습니다. 이때 팬 소음 역시 40dB 후반 정도로 다른 울트라북들에 비해서 더 시끄럽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노트북은 전력에 상당한 제한을 주고 있지만 성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었고 결과적으로 발열과 소음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음 단점으로 지적했었던 점인 포트 구성. 이건 뭐 지금 다시 봐도 실드를 쳐줄 이유가 없긴 합니다. 일단 USB-C 타입밖에 없다는 것도 큰 마이너스인데 3개의 USB-C 포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포트는 충전이나 디스플레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충전 가능한 포트는 왼쪽 2개의 포트에 몰려있다는 소리죠. 하지만 이 노트북에는 적어도 3.58 헤드폰 잭은 달려 있습니다. 델 XPS 13 플러스에서 한번 최악의 포트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옌간히 포트 구성에 구린 노트북을 봐도 그러려니 싶더라고요. 마지막 단점으로 지적했던 키보드와 터치패드. 키보드의 키감이 단단하지 못하고 터치패드에 유격이 있다는 점인데요. 키보드는 지금 다시 만져봐도 반발력이 단단하지 않아서 제 맘에 드는 키보드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키감은 워낙 주관적인 부분이라 이건 사람마다 평가가 많이 갈리겠네요. 그리고 터치패드 유격. 이건 제가 저번에 샀던 제품에서는 터치패드가 달그락거리고 클릭감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제품은 터치패드 유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조일자가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이번 제품도 2021년 12월 제조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이건 뽑기 운의 차이라고 봐야겠네요. 결국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지적했던 문제들 중에서 쿨링 구조가 구리다는 건 좀 잘못된 지적이었던 것 같고 구형 스펙이라 추천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형 인텔 엘더레이크나 라이젠 엠프런트가 분명 좋긴 한데 제 기대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무작정 요슬가의 스펙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트 구성은 확실한 단점이고 터치패드의 뽑기용 문제는 여전하다고 생각하지만요. 다음으로 저번 리뷰에서 장점으로 꼽았던 부분들, 가볍고 단단한 만듦새와 뛰어난 디스플레이, 좋은 스피커들은 지금 다시 확인해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먼저 실측치 1.1kg의 가벼운 무게와 카본 상판과 마그네슘 합판을 조합한 단단한 만듦새는 확실히 프리미엄급입니다. 상하판 모두 쉽게 휘어지지 않으면서도 쫄깃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만져보면 대충 막 다뤄도 안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의 요가와 레노버 로고는 악평이 많습니다만 노트북의 색상은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을 주는 실버 색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색상입니다. 솔직히 로고를 제외하고는 저는 이 노트북의 디자인은 좋다고 생각해요. 디스플레이는 글레어지만 베젤과 디스플레이가 일체형이라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빛 반사 역시 일체형 베젤 덕분에 다른 글레어 디스플레이들처럼 많이 유글거리지 않아서 덜 거슬립니다. 디스플레이는 2.8K 16:10 뷰 90Hz OLED 디스플레이로 젠북 14 OLED에 사용된 것과 같은 스펙입니다. 측정치상 색 영역은 DCI-P3를 100% 만족하고 밝기는 SDR400니트, 대비값은 무한대이며 감마 그래프도 표준에 가깝고 색 정확도 역시 델타 E 평균 1 미만으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OLED 디스플레이의 플리커링이나 버닝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디스플레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감상하기에는
노트북에서 이만한 디스플레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90Hz의 주사율도 60Hz와 비교하면 분명히 부드러운 게 차이가 나고요.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셔서 90Hz로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기본 60Hz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요술카 14의 스피커는 쿼드 스피커 구성으로 되어 있고 상향식으로 윈도우 울트라북들 중에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M2 맥북 에어와 비교했을 때 살짝 먹먹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품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아니었고 요슬프 X랑 비교하면 확실히 스피커가 더 좋습니다. 요슬프 X 리뷰할 때 여기에는 왜 요슬카급의 스피커를 안 달아주냐는 평가를 한 적이 있었죠. 노트북의 배터리 용량은 61Wh이고 네이티브 해상도와 90Hz 주사율로 설정해둔 상태에서 FHD 60fps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밝기 100%, 음량 50%로 연속 재생했을 때 배터리는 7시간 20분이 갔습니다. 적어도 엘더레이크 울트라북들보다는 배터리가 더 오래가는 것으로 보이며 실사용에서도 배터리는 상당히 오래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요슬카 14가 최고의 울트라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번 리뷰에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추천할까 망설였던 건 분명히 이유가 있죠. 신형 노트북들과 비교해서 확실히 떨어지는 CPU 성능, 그램 16의 RTX 2050이나 싱크북 16의 680M 내장 그래픽 같은 신형 그래픽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구형 MX450의 그래픽 성능, 안 좋은 포트 구성, 터치패드 뽑기운 등 여전히 구매하기 망설여지는 포인트들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엘더레이크 내장 그래픽이나 초저전력 울트라북들에서의 680M 내장 그래픽보다는 더 나은 그래픽 성능, 다시 보니 선녀 같은 발열과 소음 특성, 좋은 디스플레이, 좋은 스피커, 가볍고 단단한 만듦새, 꽤 오래가는 배터리 등은 내가 울트라북에 기대하는 건 이런 것들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제가 이거전에 사용하던 경량 울트라북은 HP 드래곤플라이 G3 160만원짜리 최신형 초경량 비즈니스 노트북이었는데요. 그거랑 비교해보면 드래곤플라이는 더 좋은 키보드와 포트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요슬카 14는 더 좋은 CPU 멀티코어 성능, 더 좋은 그래픽 성능, 더 좋은 디스플레이, 더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음이 찢어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스피커, 훨씬 더 좋은 배터리 타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가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둘 중에서는 전 요슬카 14를 고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올해 리뷰했던 울트라북들과 이 요슬카 14를 하나하나 1대1로 놓고 비교해 가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요슬카를 이길 만한 노트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구매한 요슬카의 가격은 올해 초 130만원대에서 지마켓 빅세일에서는 91만원까지 떨어졌죠. 가격표를 떼고 봐도 프리미엄 울트라북들에 꿀릴 게 없는데 가격까지 더 싸다? 솔직히 이걸 선택 안 할 이유가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 말고는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매력적인 노트북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빅세일 판매 순위에서는 미친 가성비 딜들에 밀려 그렇게 높은 순위로 올라가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제가 가장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 시장에서 세일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매물이 나온다면 저는 중고로 주어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